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서른 중반을 바라보는 여자입니다. 예전에는 이혼녀 타이틀을 다는 게 부끄러운 일로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제가 겪어보니 딱히 그렇지만도 아니더라고요. 누구나 그렇듯, 물론 저도 처음부터 쉽게 이혼부터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과 저, 처음에는 여느 커플들처럼 남부러울 게 없는 다정한 부부였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희는 공통점이 많았거든요. 둘 다 아버지를 어릴 때 여인 것도 똑같고 거기다 형제도 없습니다. 남편 역시 저처럼 어릴 때부터 일찍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지인 소개로 만나 연인 사이가 되었고 서로가 되게 잘 맞는다고 자부했네요. 2년 가까이 만남을 지속하다 자연스럽게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남편 집에도 종종 놀러 갔어요. 며느리가 아닌 여자친구였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랑 사이가 꽤 좋은 편이었거든요. 평생 딸 하나 가지는 게 소원이라고 말씀하셨던 시어머니는 제가 뭐래도 너무 이쁘다면서 종종 함께 외식도 하고 그랬네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상견례까지 별탈 없이 무사히 마치고 저희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양가 모두 상황이 그리 여유 있는 편은 아니어서 저희는 그냥 깔끔하게 대부분 비용을 저희가 모아놓은 돈과 대출로 해결을 했죠. 결혼하고도 한동안 평온한 나날들이 계속되었어요. 왜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하잖아요. 어찌 보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성인이 될 무렵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이 참 많았어요. 과연 내 남편감은 누가 될까? 그리고 내가 결혼 생활을 무난히 잘할 수 있을까 등등. 그렇게 걱정 반 기대 반 그렇게 살아왔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그래도 나 정도면 성공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딱 2달 만에 저의 시집살이가 시작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안부차 명목으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남편 아침 챙겨주는 거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셨거든요. 그래도 아들 가진 어머니 입장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걱정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다 이해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거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더니 나중에는 아침마다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출근 준비한다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반복적으로 이런 전화가 오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바로 쪼르르 일러바치자니 저만 이상한 며느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마음이 영 불편한 게 찜찜함 그 자체였죠.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안고 몇 주가 지나갔는데 때마침 회사에서 제게 재택근무를 권하더라고요. 제 업무 특성상 남들과 협업하는 일보다 혼자 하는 게 대부분이라 사실 꼬박꼬박 출근을 할 필요는 크게 없었거든요. 물론 집에서 편하게 일하는 만큼 들어오는 수입은 좀 줄어들었지만 매일 아침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 해도 전 대만족이었네요. 그래서 바로 회사에 제안을 수락했고 그때부터 집에서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찬을 좀 해서 가져다 놓으려 한다고 저희 집 비밀번호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차피 집에 제가 있으니까 그냥 오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문제는 전화 끊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시어머니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셨다는 거죠. 분명 시어머니가 사시는 곳이 대중교통으로 1시간도 넘게 걸리는 거리였는데 알고 보니 저희 집 근처 다 와서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랑 예상치 못한 티타임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을 둘러보시면서 왜 이렇게 먼지가 많냐? 여기는 이렇게 정리해야 효과적이지. 도대체가 살림을 사는 거니 마는 거니라는 말까지 하시면서 아주 온갖 참견을 다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집안이 지저분해진 건 인정해요. 아무래도 일하다 말고 언제든지 치울 수 있다는 생각이 저를 더 게으르게 만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저리 역정을 내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어머니 기준에는 완전 엉망으로 보였나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시던 시어머니가 결국 냉장고까지 열었는데 잠시 살펴보던 어머님은 쾅하고 냉장고 문을 닫아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 굶기냐 이렇게 한마디 하시대요. 저나 남편이나 식습관이 아주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식을 하는 타입에다 둘 다 거하게 차려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제대로 된 식사는 회사에서 점심 먹는 게 전부예요. 아침이나 저녁은 시리얼과 우유, 그리고 샐러드 같은 가벼운 음식을 선호합니다. 결혼하고 처음 1달 정도는 저도 나름 노력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결국 잘 먹지를 않다 보니 먹는 거보다 버리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말같이 밥을 해 먹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에서는 간단하게 먹는 편이죠. 이게 그렇게까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바탕 저희 집 살림살이에 대한 품평과 조언을 쏟아내신 시어머니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으셨는지 저한테 이 시간에 왜 집에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같은 시대에 남편 혼자 외벌이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며. 네 남편 등 꼴리게 만들지 말고 같이 벌어야지 회사는 왜 안 나갔냐. 또다시 폭풍 같은 잔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거기다 일을 안 하는 상황이면 최소한 살림이라도 똑바로 했어야지 이게 뭐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사는 줄은 정말 몰랐다면서 아주 작심하고 호들갑을 떠시는데 절대로 제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더군요. 한참이 걸려서야 저는 시어머니를 진정시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저러해서 현재 재택근무로 전환했다고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라 그랬더니 이제는 또 자기 아들은 이 추운 날 나가서 고생하는데 너는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일하냐 궁시렁대시는데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 있죠. 너무 지치다 못해 머리까지 지끈지끈 아파오길래 대충 알겠다 말씀드리고 서둘러 보내드렸네요. 그렇게 어머니가 가시고 남편이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겪은 일에 대해서 말을 했죠. 솔직히 누군들 자기 엄마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는 남편은 앞으로 자주 못 오게 할 테니 걱정 말라는 말만 남기곤 방으로 쌩안이 들어가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시어머니는 그 후로도 저희 집에 찾는 횟수를 늘리더니 나중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기본으로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반찬을 가져다 주신다는 명분으로 오시기는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집에서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자꾸 가져다 주시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엄연히 재택근무도 일인데 볼 때마다 저를 노는 사람 취급하고 심지어 월급도 남편보다 제가 더 많이 받는데도 자기 아들만 그렇게 챙기시더라고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봐도 미안하다는 말뿐이고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는 와중에 결국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당시에 저는 시어머니로 인한 스트레스로 몸무게가 5kg나 빠진 상태였거든요. 원래도 마른 체형인데 그때는 거의 피골이 상접할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문을 두들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없이 문을 열어드렸는데 그때부터 끔찍한 날들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습은 확실하게 평소와 많이 달랐어요. 어디 이민 가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커다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체 뭐냐고 여쭸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 적적하기도 하고 며느리가 집에서 놀고 있는데 살림이라도 가르쳐 줄 겸해서 오셨다고요. 며칠만 있다가 갈 거라고 그러면서 아들한테는 허락받았으니까 괜찮지 하시는데 지금 같았으면 싫다고 했을 겁니다. 그것도 아주 단호하게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짐까지 싸가지고 온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 집에 서재로 쓰는 방에다가 이불부터 세팅해드리고 가져오신 옷이랑 여러 가지 짐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근데 짐 정리를 하다 보니 아무리 봐도 며칠만 있다가 갈 수준이 아니더군요. 남편한테 몰래 전화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 따졌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번에도 미안하다는 말 말고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한참을 시달리고 나서야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너무도 어색한 저녁 시간이 흐르고 시어머니가 씻으시는 틈에 남편에게 빠르게 이야기했죠. 딱 3일 준다고요. 그 후에도 어머님 돌려보내지 않으면 나도 못 참는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어차피 일하는데 방해만 안 되면 같이 지내는 게 더 좋지 않냐고 하면서 어머님이 살림도 해주실 텐데 그러면 저도 편하지 않겠냐는 헛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하지만 어림도 없죠. 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경고를 했어요. 3일 안에 어머님 돌려보내라고요. 그제야 남편은 힘없이 알겠다고 했고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네요. 남편과 저의 대화를 꿈에도 모르시는 어머님은 다음날 새벽 5시부터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같이 아침 준비하자면서요. 어차피 아침에 놔도 안 먹는다고 말씀을 드려도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일단 해놓으면 알아서 다 먹는다. 그리고 아침 말고도 여자가 일찍 일찍 일어나서 집부터 치워야지 하면서 기어이 저를 깨워 이것저것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겨우 아침 9시가 다 돼서야 한숨 돌릴 수가 있었네요. 그렇게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문제는 시어머니가 TV 보신다고 거실에 앉아서는 제가 일 좀 하려고 하면 자꾸 부르시는 겁니다. 믹스커피 있냐, 녹차 있냐 아니면 주전부리 좀 사와라 등등 정말 정신병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어차피 제 입으로 3일이라고 약속을 했으니 나중에 군소리 못하게 최대한 버텼어요. 다음 날도 똑같이 새벽에 저를 깨우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참다 못해 결국 한 소리 하긴 하더군요. 아침 안 차리셔도 된다고, 어차피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쓰게 느껴진다고 말하니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와중에 아들 말은 잘 듣는 게 더 얄미웠네요. 근데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니까 자기가 온 게 불편하거나 못마땅하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편하지는 않다고 나름 입바른 소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혼자 흥분을 하시면서 내가 나 편하려고 와 있는 줄 아냐. 이게 전부 니들 도와주려고 온 거 아니냐면서 잔소리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없어도 우리끼리 잘 살고 있었는데 굳이 사서 고생하는 분이 누군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못 참고 말씀드렸죠. 어머님 오시기 전에 저희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고 잘 지내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하는 소린데 저보고 자꾸 집에서 놀고 있다고 말씀 좀 그만하시라 했습니다. 돈도 제가 더 많이 벌고 그 돈으로 어머님 용돈도 챙겨드리는 거라고. 그러니 며칠 동안 편하게 계시다가 그냥 가달라고 했죠.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가 지금 용돈 몇 푼 주는 걸로 유세 부리냐는 겁니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시는지 주변 이웃들 들을까봐 쪽팔리기도 했고 그동안 일을 못해서 업무가 많이 밀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죄송하다고 어르고 달랬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으시고 저는 저대로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하고 말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안 그래도 하나뿐인 딸이라고 저결혼할 때 얼마나 슬퍼하셨는데 막상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고 있다고 하면 더 속상하실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제는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울면서 전부 다 말해버렸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시더니 알았으니 기다리라고만 하시곤 전화를 끊으셨고 딱 2시간 만에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엄마 역시 커다란 캐리어에 온갖 짐을 다 챙겨오셨더군요. 그리고는 엄마를 보고 당황해하는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인사를 하신 다음 시어머니 이부자리 옆에 똑같이 짐을 푸셨어요. 신기하게도 엄마를 보자마자 마음이 편해지면서 천군만마를 얻은 듯했네요. 거기다 일도 거짓말처럼 집중이 잘 됐고요. 남편 역시 집에 와서 벙찐 표정으로 우리 엄마한테 인사를 하곤 저를 쳐다보는데 그냥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새벽이 되었고 저희 엄마는 안방으로 들어와서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던 남편을 막 깨우는 겁니다. 우리 딸보다 벌이도 적으면서 그럼 당연히 자네가 일찍 일어나서 우리 딸 아침 챙겨주고 출근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잠이 덜 깬 남편을 일으켜 세우더니 부엌으로 밀어넣으시더라고요. 당연히 가만히 있을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여자가 살림을 책임지는 게 맞는 거지. 어디 집에서 노는 주제에 남편한테 아침을 얻어먹으려 하는 거냐 막 따지셨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는 곧바로 반박을 하셨어요. 여자가 살림하는 건 남편이 혼자 벌거나 아니면 마누라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 때나 해당되는 거지. 사돈 아들한테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요. 진짜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그리고는 남편을 잡아놓고 혼을 내시는 겁니다. 자네도 문제가 많은 거 알지? 아무리 자네 어머니라고는 해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 먼저 나서서 중재를 하지는 못할 망정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드는 게 말이 되는가? 라고 하시며 막 뭐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화를 못 이기시고는 저희 엄마한테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이런 경우 없는 여편네가 있냐면서요. 저희 엄마도 지금 여편네라고 했냐고 내가 틀린 말한 거 있냐 하시며 같이 맞받아치시다. 결국 두 분이서 머리채까지 붙잡는 사태까지 가버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엄마는 힘이 아주 장사세요. 웬만한 아저씨들은 팔씨름으로 다 이길 정도죠. 당연히 시어머니가 상대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서로 머리채를 잡은 지 몇 초 만에 엄마 손에 시어머니 머리가 이리저리 휘정이는데 남편이 갑자기 나서더라고요. 문제는 시어머니를 지키려다 남편이 저희 엄마를 밀쳐 넘어뜨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 엄마만 살피는데 순간 저도 뚜껑이 열려서 남편 뒤통수를 있는 힘껏 후려갈려 버렸죠. 그리고는 바로 경찰을 불렀네요. 그렇게 저희는 새벽부터 파출소에 가야 했고 서로 별다른 고소는 하지 않기로 합의한 채 양가 어머니 두 분 다 택시 태워서 원래 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 남편에게 이혼하자 선언했죠.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지만 일부러 그랬던 실수로 그랬던 우리 엄마한테 손댄 인간한테 줄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려는 게 뻔히 보이는데 제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믿고 평생 살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재택근무 형태라 짐 빼서 엄마 집으로 들어가 이혼을 진행했고 재산 분할이라고 해봐야 처음 신혼집 장만할 때 들어간 돈의 절반을 돌려받는 게 전부여서 크게 복잡한 건 없었네요. 살다 살다 이런 웃지 못할 시집살이 때문에 이혼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보란 듯이 성공해서 잘 살 겁니다. 혹시라도 시집살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네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